어떤 것을 바로 좀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작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작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왜 그러냐면 너무 과감하게 시작하시는 게 경우가 많거든요. 은퇴 후에 최소 생활비가 한 250 이상은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적정하게 여가까지 즐기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까지 쓰시게 되면 한 370만 원 정도 이상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뭐 집 하나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뭐 연금이나 이런 데 드셨다고 해도 200만 원 정도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를 메꾸시려고 과감한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처음 해보시는 건데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노후 파산이 가속화된다라는 경우를 많이 봤죠. 노인 파산 비중이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5년 새 41%가 늘어났고 이제 서울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요. 고물가, 고금리 이런 시대에 많은 분들이 노후가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이런 고민들을 위해서 오늘은 슬기로운 실버 생활에서 플루토님을 모시고 전문적인 솔루션이나 노후 파산 위기를 맞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회계사 플루토라고 하고요. 공인회계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회사에 가서 장부를 뒤져보고 회사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얘기를 듣는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컨설팅 같은 업무들을 많이 했었고 창업 경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도대체 노후 파산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통계청 자료를 보면 보통 28세 넘어서 41세, 42세, 43세까지는 그래도 흑자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통 보이는데 60세 넘어서 61세 정도 되면 보통 그게 적자로 바뀐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유를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60대 때 파산하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저희가 은퇴 후 50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좀 유행하다시피 은퇴 후 준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고 급격하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준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플루토님 보시기에 60세 이후에 노후 파산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루하루 급급하게 보통 자녀 교육을 신경 쓰신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들을 신경 쓰신다든지 계속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할 것처럼 그 정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은퇴하시고 나서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은퇴 준비가 돼 있으시다기보다는 집 한 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집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격이 오른 자산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언제까지 우리의 은퇴 생활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은퇴하시고 나서 이런 정신과 치료도 받으실 정도로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0세 이후에 파산을 맞이하시는 분들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은 기존의 소비 수준, 그러니까 보통 50대 왕성하게 사회생활 하실 때 소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 뒷바라지하고 그 부모 봉양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이용하시게 되는 경우에 파산을 맞이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은퇴 후에 최소 생활비가 한 250 이상은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적정하게 여가까지 즐기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까지 쓰시게 되면 한 370만 원 정도 이상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뭐 집 하나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뭐 연금이나 이런 데 드셨다고 해도 200만 원 정도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거를 메꾸시려고 과감한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처음 해보시는 건데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노후 파산이 가속화된다라는 경우를 많이 봤죠. 생활 습관도 같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 중에는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 60대 이상 넘어서 건강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하거나 정형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60대 넘어서 급격하게 아파지시거나 음주를 많이 즐기시거나 이럴 때 건강이 안 좋아지면 사실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파산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파산을 맞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솔루션이 중요하겠죠. 이제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것을 바로 좀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작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작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왜 그러냐면 너무 과감하게 시작하시는 게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은퇴하실 때 되면 퇴직금이든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왕성하게 매일 열심히 야근도 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집에도 쉬게 되시면 시간이 너무 안 가거든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10년 동안 놀고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 수입이 있으신 분들도 노후 파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자기가 불안하고 이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급하게 또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퇴직금 같은 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뭔가 처분하셨다든가 이런 게 돈이 있을 때 뭔가를 지르고 싶잖아요. 근데 기분상 내가 지금 쉬면 안 되고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나는 이제부터는 학생이다라는 생각에 차분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 뭔가를 지르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게 노후 파산을 막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뭔가 자체적으로 우울감이나 좀 생활이 처지거나 이런 생활의 변화를 맞닥뜨리시는 분들이 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삶이 에너지틱하게 이렇게 흘러가거나 뭔가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뭔가 좀 재테크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은 좀 없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성공하신 사업가 분들하고 당신은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대놓고 물어볼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많이 듣기도 했고 그분들이 재테크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많이 들었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더 잘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뭔가 관련된 기존에 자기가 경험을 가진 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부터 차분히 준비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뭐 경매나 공매 이런 쪽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재테크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사실 은퇴 전에는 회사에 다니시고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은퇴하시고 나면 가장 많은 게 시간이죠. 재테크 같은 거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자금도 있으시니까 지금 이제 공부를 해서 체계적으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성공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고요. 또 창업인 경우에도 단순하게 기존에 잘하시는 것들 가지고 창업하시는 경우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창업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거든요.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비 단계에서도 그렇고 초기 단계에서도 그렇고 도약인 단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 찾아보시면 그런 게 가장 합리적인 은퇴 후 창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추천하지 않는 거는 물론 프랜차이즈가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치킨집을 한다는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게 사실 은퇴 파산으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신 분들 많지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준비돼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정부에서 하는 방향하고 맞는지를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쭉 마일스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흐름을 쫙 그려놓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내 돈 거의 안 들어가시고 사업을 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제일 처음에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생활의 변화에서 무턱대고 모든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하지 않아서 몸을 챙기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생활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돼서 같이 온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재테크적으로는 천천히 준비하고 내가 그 분야에서 준비가 됐을 때 무언가를 해야 성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60대 이후에 은퇴를 갑자기 맞닥뜨리신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1년, 2년 최소 한 이 정도는 작은 돈에서 연습해 보신다는 생각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사업은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이든 재테크든 한 번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패를 많이 하는데 은퇴 후 실패는 그건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겠죠. 간접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플루토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외에 또 마지막으로 해주실 꿀팁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은퇴가 좀 다다르신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하시거든요. 많이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래 한 300을 쓰셨다면 한 100만 원 정도씩 줄여보는, 아니 적게는 50만 원에도 줄여보는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가계부를 좀 쓰시면서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큰 부분이 기존에 원래 60대까지는 자녀를 봉양한다든지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출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크셨을 거예요. 지금은 좀 냉철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식의 봉양하는 비용들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돼서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노후에 준비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산으로 다 같이 한꺼번에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하시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거, 이거를 가장 추천합니다. 자녀에 대한 지원을 끊었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올까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거니까요. 그거를 어느 정도 줄이고 또 재테크 하시고 성공하시면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니까 당분간은 줄이셔도 사실 크게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시는 게 지금 향후의 10년을 위해서, 앞으로 더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더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봐서 너무 좋았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슬기로운 실버 생활 클로이 플루토입니다. 네, 오늘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